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좀의 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제2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하고 설명을 드렸던 게 기록, 그 다음에 메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저번 시간에 보시면 아카이브, 그 다음에 아카이빙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아카이브랑 아카이빙 개념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좀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아카이빙, 아카이브 이 중요성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록, 그 다음에 메모의 힘이다 라는 거죠. 이 기록과 메모라는 것들을 왜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냐면, 블로그라는 개념도 크게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떤 개념이냐. 블로그라는 개념도 따지고 보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다 이거죠. 컨텐츠 크리에이팅 하는 작업이죠.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됐어? 그게 블로그고, 또 유튜버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 뭐 인스타그래머, 뭐 이런 식이 전부 다 어떤 개념이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뭐 블로그에 꼭 국한시키지 않고 그 부분까지 확장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까 뭐예요? 기록과 메모죠. 자,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록과 메모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서 기록과 메모. 자, 우리가 크게 하나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크리에이팅 한다라고 하면 창조를 해내려고 해요. 응? 무슨 얘기냐면 자꾸 무언가를 창조를 해내려고 한다. 창조. 응? 여러분은 창조자냐? 여러분은 자꾸 크리에이팅 그러니까 자꾸 이 창조를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에 많이 빠지시냐면 창조를 하는 거를 세상에 자, 이 무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언가를 창조를 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려고 자꾸 노력을 한 거죠. 내가 무슨 신이 아니고 창조자가 무슨 엄청 대단한 예술가도 아닌데 왜 자꾸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런 강박에 쌓일까? 예전에 제가 부에 대한 원리, 그러니까 부의 추월차선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부에 대한 원리를 생각을 할 때랑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이 부에 대한 생각을 깨트리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인 기업, 나 1인 기업 해야 되겠다. 야, 이거 내가 충분히 가능한데? 라고 하는 용기를 얻었어요. 부에 대한 생각을 깨치고 나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완벽주의예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고 나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냐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이 기록과 메모의 힘이에요. 이 기록과 메모의 힘은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중요한지. 이 기록과 메모의 힘이 실질적으로 무와 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컨텐츠는 여기서 하나 결론을 내리고 갈까요? 자, 제가 아는 컨텐츠는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다. 절대.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는 기록과 메모를 통해 나온다. 만들어진다. 가공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죠.
컨텐츠는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컨텐츠는 기록과 메모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가공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책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여러 번 많이 강조드렸을 거예요. 자, 큐레이션이라는 책하고 에디툴로지, 이 아주 김정은 박사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도 뭐 이거 여담이지만 나오려나요? 한번 볼까요? 여수 소재. 사진이 나오려나요? 여기 나왔다. 이게 그 사진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게 이제 그 김정은 박사님이 바닷가 작업실이라고 해서 이 소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나도 책 쓰고 나 저렇게 서재 꼭 가질 거야라는 목표를 세운 거죠. 목표를.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힘들지만 가고 있고 제가 한 5년 안에 한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건방진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개념이에요. 이 김정은 박사의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하고 이 책보다는 이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났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게 인연이 됐어요. 지금은 이 큐레이션이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거고요. 이게 절판이 돼 있었어요.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이. 그래서 중고로다가 제가 구해서 읽었는데 더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왜 자꾸 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느냐. 큐레이션, 무언가 편집, 큐레이터라고 하는 게 그 어떤 미술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큐레이터가 뭐냐면 각자의 예술가 있는 부분을 하나의 주제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전시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남들이 생산했건 누가 생산했건 기존에 있던 컨텐츠를 어떻게 해라? 잘 편집하고 에디톨로지 잘 편집하고 실질적으로 조합시키고 구성하고 여기에서 이거 아주 뭐 제가 볼 땐 심플하네요. 제가 또 한번 이건 정리를 해야 되겠네. 자,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쓸모가 있겠네요. 좀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편집하고 구성하고 가공하고 그죠? 재조합하고 이것들이 사실은 큐레이션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컨텐츠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개념은 하나 꼭 아마 알고 넘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책을 제가 지금 조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두 책을 읽으시면 아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지금보다 훨씬 컨텐츠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실 거라고 장담까지 합니다. 제가. 그래서 두 책 꼭 읽어보시고 절대 컨텐츠는 새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뭐 여기 얘기 드리면 컨텐츠는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무거움, 두려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들을 에서 탈피를 해라. 두려움에서 탈피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컨텐츠를 두려워하고 뭐 무서워하는, 무거워하는 뭐 이런 거에서 탈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기록과 메모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조금 어렵게 표현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자,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자, 이게 보세요. 기록과 메모를 했어요. 기록과 메모.
기록과 메모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은 생각을 잘 정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블로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거를 잘한다. 이 사람들이 이걸 잘하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러한 생각 정리의 도구,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바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과 만다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주 좋다. 자, 여기서 이 잠깐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 마인드맵하고 만다라트는 같지만, 목적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성격이나 성향이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인드맵은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근원적인 하나에서 바깥으로 생각이 이렇게 뻗어나가요.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좋아요.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다라트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지만 이렇게 만다라트도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자유로운 걸로 따지면 마인드맵이 훨씬 자유롭고, 이 개념을 거꾸로 잘 따지면, 이 개념을 잘 보면 만다라트는 안에가 커요. 목적을 두는 거고, 여기는 그냥 생각의 씨앗. 여기는 만다라트는 생각의 씨앗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의 근원, 그러니까 큰 문제를 가운데 두고 조금씩 세분, 그러니까 작게 나누면서, 작게 무언가를 더 작게 해서 나누면서 커져가요. 그러니까 범위는 커지는데 어떤 그거에 비해서 어떤 난이도나 아니면 문제의 중요성들도 큰 문제에서 소문제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것, 씨앗 하나에서 생각을 크게 늘리는데 굉장히 좋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의 두 개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머리에 넣으시고 만다라트도 그리시고 마인드맵도 한번 그려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과 만다라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이 만다라트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좀 여기저기서 좀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9칸으로 나눠져 있죠. 9칸. 그러면서 9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에서 가운데 있는 중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8개 뻗어나가고, 요 생각이 다음에 요 가운데 중심으로 가는 거죠. 요게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이렇게 8개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로 나가는 방식이 바로 뭐다? 만다라트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은 가지치기죠. 어떤 근원에서 뭐 이런 게 2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 조금 더 키우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만 성격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블로그에 대한 생각, 뭐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게,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이 앞만 바꿔서 유튜브도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 생각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실제로 유튜브에 대한 컨텐츠도 잘 만들어내고 유튜브 영상도 잘 찍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면 이 기록과 메모의 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 조금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 제2강 3편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